181번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문제죠.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practice 6라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큰 맥락을 먼저 잡고 갈 건데 설명을 먼저 해줄 거예요. 짧을 수 없어요. 깁니다. 올 게 왔어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관계대명사 파트인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아래에 놓여있는 큰 세 가지 맥락 하나하나를 짚어줄 건데 자,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뭐니? 라고 질문을 하자면은 형용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형용사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죠? 형용사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kind가 있죠. 얘는 친절한이잖아요. 그래서 끝에가 니은으로 끝나요. 그리고 pretty도 있겠죠. 이것도 예쁜 이라고 니은으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단어가 딱딱 갖춰져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안 갖춰져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을 어떻게 만든다? 글쎄요. 뭐라고 만들지? 그 컴퓨터를 산 이것 또한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 근데 문제는 그 컴퓨터를 산이라는 형용사는 없어요. 정해진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형용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person이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산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할 거면은 이 주어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who나 which 중에 내지는 which 중에 사람은 who를 씁니다. 그래서 who를 쓴 다음에 그 컴퓨터를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the person who bought the computer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해석이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명사 부분이 나온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산 이렇게 되는 형용사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영어식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산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그 사람 어떤 컴퓨터를 산 이런 식으로 맥락이 흘러간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관계대명사가 뭔지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뿌리가 줄기가 이제 뻗어나가는데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두 번째 거는 목적격.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현재 당신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주격.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관계대명사 문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얘네는 저 세 개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일 것 같나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왜 얘가 주격이냐? 라고 하면은 주격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주격은 이거죠. 을, 를, 이, 가 이게 주격이고 목적격은 무엇 잠시만요. 을르리가가 아닌데 은는이가죠. 누구는 뭐뭐를 한다. 누구이 뭐뭐를 한다. 누구가 뭐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격은 무엇을 한다. 객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주자면은 나는 이 는에 해당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주어예요. 주어인 거예요. 나는은 너를이라는 를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억해 라고 해서 이것은 동작이니까 동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저희는 동사는 빨간색, 명사는 파랑색, 주어도 목적어도 명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나는 너를 기억해. 나는 말이 만들어질 때 무엇이 주격이고 목적격인지를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컴퓨터를 산 그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거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냐가 되게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어디서 판단하냐? 앞에 있는 명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the person 그러니까 주격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the person이 있잖아요. 이 문장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he person bought the computer 이 문장인데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눠서 지금 조금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he person이 여기에서 보면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격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얘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문장을 또 만들 건데 이번에는 어떤 문장을 만들 거냐면은 이 문장이 저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I have an uncle. 나한테는 삼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엉클이 누구인지를 1번 문장과 2번 문장으로 나눌 건데 1번 문장 Who likes everyone 이라는 1번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I have an uncle who everyone likes 라는 두 가지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예 그냥 두 문장을 따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따로 잡을게요. 그래서 1번, 2번을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1번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죠?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나는 모두를 좋아하는 삼촌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어떤데요?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삼촌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아주 약간 틀리죠. 근데 뜻은 많이 틀려졌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어떤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어디 보라 그랬죠? 관계대명사 절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부터 보면 돼요. 후부터 보면 돼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uncle이에요. 이 부분이 명사 부분이고 뒤에서 이제 꾸며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uncle에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문장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잖아요. Uncle likes everyone이잖아요. 이 uncle이 지금 뭘로 쓰였냐 그거예요. 주어로 쓰였죠, 그죠? 삼촌 이 은는 이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주어니까. 그래서 삼촌이니까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이 문장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쳐봅시다. Uncle 아니지.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uncle이 목적어잖아요. Everyone likes uncle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uncle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걸 알았고 처음으로는 그 다음에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둘을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죠? 그건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가 생략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생략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Or I have an uncle who everyone likes.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생략이 가능한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카피를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로 문제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서 다음 중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아니 둘 다에서 생략을 할 거예요. 1, 2번 문제에서
생략을 합니다. 이제 어디를 생략을 하냐? 이 부분을 생략을 할 거예요. I have an uncle 여기 who를 생략을 할 거예요. 여기도 who를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I have an uncle likes everyone 이라는 문장이 있고 I have an uncle everyone likes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어요. 어떤 문장이 틀렸을까요? 이 문장은 맞고 이 문장은 틀려요. 즉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격관계대명사는 후나 위치 생략 불가 이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 생략 가능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만큼의 설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저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왜라고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맞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당연하니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판단을 할 텐데 문법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 왜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빈약하긴 해요. 자, 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은 I have an uncle likes everyone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쓸 때 an uncle likes everyone 이렇게 문장을 해서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문장을 볼 수도 있어요. I have an uncle. 그래서 이 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이 왼쪽으로 들어가냐 오른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을 갖는 문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생략된다 안 된다만 알고 있냐 모르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근데 밑에는 어떤가요? I have an uncle 그 다음에 everyone likes 뒤에 힘이 안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안 나온 거는 사실상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이유 그 의미 파악이 완벽히 돼요. 그냥 이거는 생략이 돼 있어도 다의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이거 하나예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게 생략 가능한가, 생략 불가능한가, 그리고 해석상에 1번이 맞는가, 2번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아냐 모르냐 요게 관건인 겁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이제 우리가 두 개 다뤄봤죠.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뤄봤는데 그럼 소유격은 뭔가요? 소유격은 누구의 이게 소유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하나 만들자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3번으로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장 보세요. 여기서 3번 예를 들어서 저 위에 uncle 있었죠. 그럼 우리 여기도 uncle로 갑시다. I have an uncle who has a good car which has 글쎄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good car가 됐을까? which has 또 막상 문장 만들려면 참 힘들죠. 이런 게.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국화일까요? 집으로 갑시다. 카 말고 집으로 합시다. 집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good house라고 할게요. which has expensive
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 삼촌은 나는 삼촌 한 명 갖고 있어요. 여기 해석을 하나씩 잡아갑시다. 나는 삼촌을 한 명 갖고 있어요. 나는 삼촌 한 명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삼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죠. Who has a good house?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삼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뒤에. 그 집은 비싼 소파를 하나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수식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 방에 꺼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I have. 왜냐면은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하우스가 이거를 갖고 있단 거잖아요. 이거를 갖고 있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유관계가 물려있을 때에는 문장을 이렇게 계속 수식으로 갈 필요 없이 I have an uncle whose 누구의 이 uncle의 house 이러고 나서 이만큼이 여기에 축약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만큼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 엉클의 하우스가 어쨌는데 라고 바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거를 밑에다 뺄게요. 레이어가 좀 안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이렇게 줄여버린 거라고 보면 돼요. I have an uncle whose house has an expensive sofa.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식이 한 번 들어가고 끝난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I have an uncle whose house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 그 하우스가 어쨌는지에 대해서 아니 여기까지 끊을까? 여기까지 끊을게요. I have an uncle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Whose house has an expensive sof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수식을 물고 늘어지면은 문장이 지저분해지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181번 문제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181번이라 보죠. 자, 이거를 요만큼 줄여서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An event that it produce stress is called a stress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건 이거예요. 동사 어딨어? 여기까지가 동사네요. 수동태로 무엇은 스트레서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요게 다인 거예요. 그냥 그럼 주어는 어디 갔어? 주어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on 이벤트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문장이다? 그냥 그대로 골자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하나의 이벤트는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어디예요? 는 불린다. 뭐라고? 스트레서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형용사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형용사 부분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초록색 부분이 생긴 거라고요. 사실상 문장은 골자는 위에서 끝난 건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만들면은 which produces stress. 그냥 이렇게 풀어도 풀리는데요? An event which produces stress is called a stressor. 일단 답은 이거고요. 내지는 which나 that이나 다 먹히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저 밑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지는 that. is는 빠져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주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이거 먼저 구분을 하자면은 An event that it produces stress is called a stress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게 되고 이건 약간 해석적인 문제인데 조금만 더 봅시다. 이거 답은 일단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 요 부분이에요.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뜬금없이 여기에서 명사가 껴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게 두 번 반복돼서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produces가 돼야 되고 그걸 아냐 모르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81번은.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만큼의 시간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3개를 끝낼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상 해자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골치 아플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고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요 문제들 하나를 싹 다 훑어서 정리를 해주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